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웅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고 나면 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물론 중요하죠. 하위지리, 서브쿼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조인만큼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서브지리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리 안에 지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응? 그게 전부야?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셀렉트하고 요 컬럼 그리고 프롬 테이블 이렇게 두고 웨어 조건이 보통 붙죠. 근데 여기 보세요. 웨어 조건에 다시 셀렉트 프롬이 들어가죠. 요거를 바깥쪽 아우트 쿼리, 바깥쪽 쿼리라고 부르고 요거를 하위 쿼리라고 부릅니다.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큰 틀, 딜을 내리는 큰 틀 안에서 요 하위 쿼리가 어디 들어가는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 먼저 한 차례 계산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마치 테이블에서 뽑은 양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위 쿼리 목적이죠. 이걸 잘 쓰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조인 말고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뭐 단연코 하위 쿼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우선 트랙하고 이제 앨범, 트랙스하고 앨범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웨어절에 들어가는 경우부터 먼저 하위 쿼리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웨어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쿼리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요 쿼리를 하나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로 가죠. 예, 맞습니다. 잠깐 뷰티 파일 해볼까요? 요 쿼리 목적은 뭐냐면 트랙에서 트랙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앨범 아이디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그냥 뽑아낼 겁니다. 예를 들어 요걸 한번 살짝 한번 제가 가려보겠습니다. 딱 가려놓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트랙 아이디 이름 그리고 앨범 아이디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가 조건 하나 주고 싶은 거죠. 어떤 조건을 주고 싶느냐. 보시면 앨범에서 요거는 지금 트랙이잖아요. 앨범에서 앨범의 타이틀이 Let There Be Rock 이라는 앨범 아이디에서 요 조건, 앨범 아이디가 요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디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출력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물론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이미 지난번에 배우신 어떤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근데 오늘은 우선은 요 서브 쿼리를 하기 때문에 서브 쿼리에 좀 집중을 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브 쿼리, 하위 쿼리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간단하죠. 요 쿼리만 한번 떼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선 요 쿼리만 떼 가지고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조건에 맞는 앨범 아이디만 가져올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4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4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요. 근데 그러지 마시죠. 요것만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앨범 아이디 4 쭉 다 찾았죠. 요게 중요한 거죠. 아까 여기 나온 요 4입니다. 그리고 요 4에 속한 뭘 뽑아내죠? 트랙을 우리는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즉 앨범 아이디가 4인 경우인데 요 트랙 자체가 요 4에 속한 트랙이 몇 번째고 요 이름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앨범 아이디가 다 4인 경우인데 여기 속한 트랙이 15, 16, 17, 22까지입니다. 그리고 각각 요 앨범에 속한 요거는 트랙 이름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조건 구해가지고 요 조건에 대응하는 값만 출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웨어에다가 넣는 거 이제 보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한번 보실까요? 하나 더 뭐 해보시죠. 요거를 제가 하나 카피를 딱 뜨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 딱 보시면 고객 아이디, 이름, 성입니다. 즉 고객을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고객을 찾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요 고객을 지원하는 대표, 뭐 영업 대표라든 기술 대표라든 상관없을 겁니다. 대표가 캐나다에 있는 고객만 출력합니다. 즉 이 고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만 한번 출력을 해봐라.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이렇게만 또 한번 카피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위 쿼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먼저 하위 쿼리를 만들어야 되죠. 하위 쿼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하신 다음에 그게 잘 돌면 그대로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mployee ID. 자, 진짜 맞는지 한번 봐야죠. country. 예, 이렇게 하고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캐나다만 나와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캐나다에 있는 8명 직원이 있네요. 그 중에 몇 명이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하신데,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고객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제가 이렇게 두면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죠? 아이디만 보면 되니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나오네요. 이거 제법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1, 2가 안 보이네요. 3, 4, 5까지만 보이네요. 그리고 6, 7, 8도 안 보이네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사람들이 여기 아이디 3, 5, 뭐 4, 3, 4, 5 3, 4, 5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적힌 고객들을 대응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테이블 2개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기존에 조인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하위 쿼리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테이블에 있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아이디만 이용해가지고 다시 범위를 좁힌 다음에 출력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웨어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 프람 한번 걸어볼까요? 프람에서 걸 수 있냐고요? 예,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앨범에 속한 특정 트랙인데요. 앨범 아이디가 같은 트랙들 모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즉 특정 앨범 아이디 안에 그러니까 앨범 하나에 속한 트랙들을 전부 다 합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앨범 A 10분, 앨범 B 20분, 앨범 C 뭐 30분. 그러면 요 세 가지 앨범의 평균 길이 한 20분이 되죠.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공한 한번 쿼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쿼리 동작하지 않거든요. 왜 동작하지 않느냐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게 털렸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맡았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 해볼까요? 집게 함수인 썸 잘못 썼다. 왜냐하면 집게 함수를 썼는데 또 집게 함수를 2번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 앨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앨범에 속한 트랙의 전체 시간을 가져온 다음에요. 그 시간을 평균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2번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자, 요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잠깐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피가. 지우고, 전하겠습니다. PPT 파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뭡니까? 앨범 아이디를 그룹 바이로, 즉, 앨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데요. 요때 집계 연산을 어떻게 썼죠? 바로 트랙스에서 요 바이트. 즉 특정 앨범에 속한 트랙들을 전체 합친 녀석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도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요? 자, 실행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게 뭐냐면 각 앨범 하나에 속한 여러 트랙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산한 앨범별로 다 트랙을 보여줄 겁니다. 볼까요?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예, 그럼 앨범 1 사이즈 이렇게. 그럼 우리는 요거를 에버리지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은 아까 요 테이블을 다시 여기 앨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크기를 평균을 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포함에 올 수 있습니다. 요게 마치 테이블처럼 보이겠죠? 임시 테이블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 역시 요렇게는 안 되지만 요렇게 한번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집계 연산을 한번 거치고 또 집계 연산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웨어 조건 절에는 들어가긴 하는데요. 웨어 조건 절 안에서도 뭔가 계산을 또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요. 뷰티 파일. 자, 요건 뭐냐? 앨범에서 앨범 아이디하고 그냥 제목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앨범의 트랙, 즉 앨범에 속한 전체 트랙들을 다 바이트를 합쳐가지고 이 바이트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바이트 보다 작은 경우만 출력합니다. 1메가바이트 미만의 전체 합의 앨범만 출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 해야 되겠죠. 역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잘 안 되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해보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요거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요 조건 한번 보십시오. 서로 아까 correlated라는 아까 표현을 썼죠. 아, 하위 커리 쪽하고 바깥쪽 커리, 아우터 커리하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트랙스의 앨범 아이디 그리고 요 자기 아우터 쪽에 있는 앨범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트랙에서 자기 바이트를 합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곤란하겠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바로 실행해 보시죠. 뭐. 실행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뭘 하나 더 해볼까요? 실제 요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제가 땡겨 쓰겠습니다. 셀렉트도 되네요.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요. 셀렉트도 약간 뷰티파이가 좀 버그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아이디, 타이틀, 그리고 요 크기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 크기를 출력합니다. 여기 as 토탈 바이츠 이거 실행하면 토탈 바이츠라고 나오죠. 요게 지금 1메가 언더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결과를 디버깅하는 목적으로 다시 하위 커리를 셀렉트 안에 넣었습니다. 요건 잠시 후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호관계를 맺어가지고 조건 2개 붙이는 거 보셨습니다. 자, 이제 셀렉트 절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봤기 때문에 약간 미리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앨범 아이디, 타이틀, 그리고 카운트입니다. 뭘 카운트하느냐? 여기도 역시 correlated 된 correlation을 합니다.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내부 커리, 하위 커리하고 바깥쪽 아웃 커리 두 개를 뭔가 비교를 하는데요. 요 트랙스에서 앨범 아이디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앨범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썸했죠. 근데 이건 카운터라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카운터 역순으로 출력했죠. 트랙스 카운트를 역순으로 출력했습니다. 이건 트랙스 카운트라고 하네요. 여러분 쭉 보시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하위 쿼리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조인으로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위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건데요. 딱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아, 요건 이렇게 풀면 좋겠다. 저렇게 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퍼포먼스라든지 유지 보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컬 같은 경우는 애도 쿼리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쿼리를 만든 다음에 지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때 이게 딱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게 잠깐 진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작은 거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 큰 걸 하십시오. 하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릴레이션 한 경우는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먼저 쿼리 만들어가지고 잘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탁 넣으면 예를 들어 뭐 웨어 절 안에 뭐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프람 안에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아까 제가 셀렉트 클럼 쪽에도 제가 밀어 넣는 거 보셨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쿼리 잘 배워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조인하고 하여튼 하위 쿼리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